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달드렸던 내용들은 당연히 전달 이메일로 드리기 때문에 생각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주 나왔던 질문들 소구하면서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세션은 저희가 1시간 정도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에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유롭게 퇴장이 가능하신 점 말씀드리고요. FAQ 4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4가지 들으시고 추가적인 질문 주실 분들은 남아 계시면서 제가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AQ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많이 물어보세요. 질문 선택, 교재를 고르고 튜터를 고르고 시간을 고를 때 한 명의 튜터와 수업을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튜터를 많이 만나는 게 도움이 될지. 저는 일단은 후자라고 저희 플랫폼의 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윙글을 설계할 때 첫 번째 목적이 작은 영어권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 드리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나가셔서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그쪽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사람을 지정한 다음에 그 사람이랑만 얘기하는 환경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윙글 내에서 한 명의 튜터를 지정하고 그 튜터에게만 교정을 받고 대화를 한다는 건 현실에 없는 수업 방법이라고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버블이 많이 생긴다고 하세요. 한 명이랑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와 여러분들의 교감도가 많이 높아지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듣게 되시고 그러다 보면은 교정량이 줄어들고 피드백량이 줄어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목표하신다면은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윙글 내에서는 사실은 최대한 다양한 튜터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교정받은 내용을 또 다른 튜터의 관점으로 교정받는 이런 실전적인 사이클을 권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튜터 만나는 거 권장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매번 랜덤 매칭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라 권장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튜터를 찾는 방법에 있어서 수업 가능한 분들 중에 찜하기 버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성향의 풀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 5명, 10명, 15명 만든 다음에 그분들 중에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만나시는 거죠. 이번에는 요 튜터 만나고 다음번 다음에 만나고 다르게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을 만드셔서 만나는 걸 제일 많이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업 주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있으셨어요. 뭐 3개월 과정에 있어서 6개월 과정에 있어서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게 40분 기준으로 한 달에 6번 수업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기엔 너무 루즈해지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아쉽다고 하시고요. 2번씩 하시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5일에 한 번씩 수업을 예약하시는 거예요. 그 5일 주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이틀 정도는 예약한 다음에 정말 그 교재라던가 저희 컨텐츠에 노출하는 시간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국문 버전 교재 읽어보시고 출퇴근하실 때 영문 버전 읽으신 다음에 간략하게 들어보시고 말해보시고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이틀 정도 하시게 되면 내용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세요. 그 시점 때 3일차에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그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딱 1시간만 답변 남겨보겠다. 생각 정리하시고 구체적으로 남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4일차에 수업을 들으시는데 30분 전에 오셔서 남겨놓은 답변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40분 수업 진행하시고 5일차에 수업이 끝났다면 수업 진행하신 시간만큼 시간 할애해서 리뷰할 때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교정을 받았고 어떤 약점들이 있었고 정리해 놓으시고 문장에 있는 것들을 다음 내가 사용한 노트에다가 수집을 해두시고 다음 사이클 이제 5일이 돌아갈 때요. 2번은 똑같은데 3일차, 4일차, 5일차 이제 복습하실 때 전에 복습하셨던 내용을 계속 누적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전에 복습하셨던 문장들, 약점들 보시고 다시 이번 수업 때 복습할 문장과 약점 쓰시고 그런 누적되는 효과들을 한 달, 말씀드렸던 3개월, 6개월 계속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풋으로 들어왔던 그 문장들을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틀 정도 노출하는 시간대를 다 합치면 사실은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씩은 영어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10분만 하루에 영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급상승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출도가 정말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말 인텐시티브하게 매일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환경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교재 예약했다면 5일 정도의 사이클로만 노출량 최대로 늘리시면서 부담 줄이시고 실질적인 공부는 하루 해주시는 거예요. 3일차에 수업 들으시고 5일차에 복습하시는 데 시간 쏟아주시고 사실 복습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셨던 시간과 노력을 회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쌓여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주기를 좀 권장드리고 있었습니다. 20분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비슷하게 한 10번 정도 권장을 드리는데 주기는 한 3일 정도씩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좀 가볍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잘 아실 걸 수도 있는데 인터뷰, PPT, 영어, 이메일 등 개인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재 중에 섹션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자유주제 교재를 고르시게 되면은 윙글 교재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업 때 다루고자 하는 문서를 업로드하실 수 있고 업로드한 문서 기반으로 수업을 설정해서 튜터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준비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뭐 CV를 준비하는 단계, 뭐 인터뷰 답변을 준비하는 단계, 또는 마지막 최대한 그 답변에 대해서 롤플레잉을 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처음에는 CV를 올리신 다음에 교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질문을 올린 다음에 답변을 연습할 수도 있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정말 딱 들어가신 다음에 롤플레잉을 하자고 요청을 할 수 있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교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직접 요청사항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수업 노트에다가 그 요청사항들 다시 적어주시고요. 튜터와 컨센서스를 잘 맞춰줄 수 있다면 교재를 잘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도 가능하다 전달을 드리고요. PT라던가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팅 포커스 중에 PPT 수업, 이메일 수업 등을 골라주시고 여러분들 자료 올려주신 다음에 요청사항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워드 수는 비슷하되 패러프레이즈 해줘서 좀 더 포멀하게 바꿔주면 좋겠다. 또는 워드 수를 급격히 좀 줄여서 좀 짧게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요청사항을 잘 남겨주시길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윙글에서 5년간 이제 같이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수업도 400번 이상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수강생들의 실력이 늘 수 있냐 윙글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전달드렸던 이 복습 사이클까지 정말 같이 활용을 해주신다면 충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만 듣는 패시브한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려요. 노출량과 의식적인 노력하는 정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윙글에서는 양질의 자료를 만들고 우수한 튜터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직접 여러분들이 맞춤 수업을 만드시고 노출도를 높여주시고 의식적인 노력을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실력이 느셨던 분들은 저희가 돌리는 크레딧은 그분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실력이 느셨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사례 하나만 설명드리면 국내에서만 영어 공부하셨던 분이었는데요. 해외에서 이제 그 출장을 가셔서 발표를 하셔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링글 수업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은 딱 9개월 동안 집중하셨던 게 하나였는데 문장을 수집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쓸 말들을 다 원어민스럽게 바꿔간다. 수업 때 정말 집요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메모하시고 리뷰하시고 복귀하시고 하셨는데 딱 그분이 9개월 뒤에 영국에 가서 이제 발표를 마치시고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들었던 말이 언제 어디서 영어 공부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국내에서 공부했다라고 평가를 안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로만 본인에게 체화된 내용들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들을 때 어색함을 못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노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9개월간 문장을 정말 7, 800개 이상을 모으시고 체화를 하셨다 보니까 쓰시는 문장마다 그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원어민스럽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모으셨을 때 변주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조 내에서 쓰시는 문장들은 굉장히 올바른 문장들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윙글 통해서 체화를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풋을 넣는 과정은 혼자 공부하시는 시간인데요. 화상 영어로서 튜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풋 늘리시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시고 아웃풋을 넣는 시간대 최대한 집중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인풋을 넣는 사이클로 만들어 주시면 링글 플랫폼의 도움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윙글의 팁들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약간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같이 남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션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하나씩 남겨주세요. 제가 남아서 최대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Q&A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퇴장하실 수 있는 분들, 시간이 이제 다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세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점들이라거나 학습적으로 링글 팀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하단에 이제 채널톡이라던가 질문 받는 이런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런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직접 통화를 드릴 수도 있고 이메일 드릴 수도 있고 줌으로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학습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링글 수업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이제 내려가고자 하는데 보면은 네, 하나씩 질문을 답변해 보겠습니다. 요 기간 관련 경우에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요. 요 기간은 저희가 따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그 기간 정도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사이클을 2, 3회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주당에 요 기간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포인트로 연장하는 기능을 저희가 내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는 그리고 또 다른 수업권을 구매했을 때 당연히 또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에 혹시 이용이 좀 어려우실 경우에 마지막 한 달쯤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남은 수업권 비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드릴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웨비나는 저희가 이제 녹화한 것들을 또 공유도 드릴 거니까요. 추후에 한 번 더 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직장인으로서 예복습 시간에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일까인데 저는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노출량은 이게 하루라도 줄어들면은 부족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의 구조가. 그래서 해외에 살다 오신 수강생 저희 팀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국내에서 노출량이 줄 때마다 영어 실력이 정말 눈에 보이는 만큼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국내에 계시는 만큼 이 복습이라던가 예습 양 자체 수업하는 것들을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라도 안 가져가시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불균형이 많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달드렸던 것처럼 30분 정도는 최소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분을 자리에 앉아서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하실 때, 이동 시간대, 자투리 시간대, 자기 전에, 눕기 전에 일어나서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인생이라던가 사이클에 녹여낼 수 있다는 평을 많이 받아왔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예습은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이동할 때 의도적으로 교재 듣고 있고요. 퇴근할 때 듣고 있고 자투리 시간에 유튜브 볼 때 영상 듣고 답변 남길 때 딱 한 번만 남겨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설계 부탁드리고 문장 수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속도가 쌓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쌓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뱉는 것들에 적용되고 쌓인 것들을 리뷰하다 보면 정말 성취감이 많이 있다고 하세요. 내가 정말 이만큼의 문장을 얘기할 수 있구나. 성취감이 베이스가 되는 복습 사이클을 만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보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플랫폼이라도 좋으니까 다이어리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많이 쓰시고 많이 접속하시는 이런 쪽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들 추가적으로 넘어가자면 한 명의 튜터랑 몇 번 정도 듣고 다른 튜터 만나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를 한번 권장드려 볼게요. 한 번 만나고 다음 수업 때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만나본 다음에 이 튜터의 성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사실 해당 튜터에게 얻을 게 굉장히 많이 있다면 다음 수업도 연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2번, 3번이 넘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너무 익숙해져요. 그냥 오자마자 인사도 똑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편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수업 얘기보다는 잡담을 하게 되고 성과 정도 그러니까 만족도 높은데 성과적인 측면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번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개인에 맞게 조율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p3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복습 탭에 들어가시면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런 버튼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기간이 9월이신 분들은요. 수강 기간이 절반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저희 홈페이지 프로필에 수업권 탭에 들어가시면 기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포인트로도 가능하고 소액 결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음 수업권의 결제라던가 다음 수업권의 그 선택을 해주시면 이전 수업권의 기간은 100% 저희가 복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링글 수업 이용하는 분들 중에 수업 기간 때문에 수강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어떻게든 기간을 늘려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거나 그분들이 지원을 받거나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튜터를 고를 때 특정 전공, 특정 분야 관심 있는 튜터를 찾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튜터 지정 매칭 방법을 지정 선택을 들어가시면요.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해당 검색하는 기능 안에 키워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질문 주셨던 분께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걸 검색을 해주시면은 관련된 전공자들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사이컬러지라던가 심리학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 그런 부분들의 튜터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찜하기 버튼 통해서 그분들의 스케줄만 확인할 수 있는 인벤토리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들어왔던 질문들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질문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링글로 연습하는 방법에 조언이 있는지인데요. 이 부분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링글 수업 자체가 공인 영어에 특화되어 있진 않아요. 다만 아시겠지만 공인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얼마만큼 구조를 잘 잡아놓고 원어민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지고 자연스러움을 보는 거거든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같은 경우에 직접 질문 주셨던 분께서 질문에 답변을 작성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튜터한테 상황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구조 내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답변을 말씀드릴 때 원어민스럽게 보일 수 있냐. 그 토익 스피킹 최대한 포멀하게 말씀하시는 게 관건이잖아요. 답변을 튜터라면 어떤 식으로 가장 포멀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교정을 계속 받아보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질문들을 리스트업을 해 가시고요. 예상 답변을 작성해 가시는 겁니다. 오픽은 좀 더 캐주얼하죠. 튜터들에게 오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원어민스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받으시고요. 토익 스피킹은 상황과 문맥 내에서 포멀한 쪽으로 답변을 제안 받으시는 거고 시간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토익 스피킹은 어떤 특정 시간 내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맞는 답변을 구성해 달라. 또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셨을 때 그 발음으로 튜터가 느낄 때 가장 원어민스러운 발음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발음들을 넣어서 점수를 착감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꿔나가면서 쉬운 단어지만 발음이 용이한 단어, 내가 좀 편한 단어 바꿔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상 답변을 튜터분들과 최대한 상황과 문맥에 그리고 시험 성격에 맞게 바꿔나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